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간호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뼈 빠지게 준비해서 수능을 봤는데 망치셨다면, 그래서 재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뒤늦게 간호학과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된다면 수능 없이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신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능을 안 보고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방법으로는 대졸자 전형이 있습니다. 아, 결국 너도 대졸자 전형 얘기냐? 레알 키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대졸자 전형에 대해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졸자 전형이 대체 뭘까요?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학교에 있는 정원 외 특별 전형이에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시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죠. 아하, 그렇다면 굳이 대졸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너가 설명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간호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아 합격률이 높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전 대학교의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시기라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졸자 전형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대부분 전적대 성적이나 면접을 보긴 하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대졸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을까요? 두뇌 풀가동. 대학교마다 평균 최저 성적과 전적대 성적, 면접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인서울대학교 중 3곳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삼육보건대학교입니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전적대 성적 60%, 면접 40%를 보며 2023년도 수시 1차 평균 성적은 4.2, 최저 성적은 3.8입니다. 두 번째 서울여자간호대학교입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전적대 성적 40%, 면접 60%를 보며 2023년도 수시 1차 평균 성적은 3.91, 최저 성적은 2.68입니다. 세 번째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전적대 성적 60%, 면접 40%를 보며 2023년도 수시 1차 평균 성적은 4.13, 최저 성적은 4.25입니다. 이렇게 총 3개의 학교를 알아봤을 때 적어도 4.0 이상의 성적을 갖춰야 하고 면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는 무슨 4.3도 예비번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 4.0 이상의 성적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대졸자 전형으로 간호학과 입학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수능 보기 싫다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오라는 건 개혁진대 크크. 레알 키키. 맞습니다. 간호학과 입학을 위해서 2년제 전문대를 가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자자, 그래서 저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전문대를 졸업해야 수여받을 수 있는 전문학사 학위를 온라인으로 보다 빠르게 취득할 수 있거든요. 뭐야 개사기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만 빼고 다 아는 이 개사기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처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대학교를 다녀야 하는 게 아니라 학위 수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건을 빠르게 갖추기만 한다면 전문대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대학교를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죠. 정리하자면 온라인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대졸자 전형 지원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졸자 전형의 가장 중요한 전적대 성적을 생각하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쉬운 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게 개꿀이네. 너무 편하고. 라고 할 정도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사 시험 통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아, 뭐야, 그러면 재수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님?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적은 재수를 하실래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하게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하실래요? 저는 후자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이상으로 총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과목들을 이수해 학점을 인정받으며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과목 이수로 학점을 인정받을 때에는 1학기에 최대 24학점까지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게 연간 이수 제한이 있습니다. 히히 못 지나가? 그래서 이때 연간 이수 제한에 걸리지 않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과 독학사 시험 통과를 병행하는 것이죠. 대졸자 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기간을 1년 정도로 잡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수와 저울질을 했을 때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준비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면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때문인가 봐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격증과 독학사로 학점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이수해야 하는 과목도 줄어드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것 같네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학습자분의 최종 학력이나 보유 자격증, 입학하려는 학교 등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졸자 전형을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과정을 잘 알아보시고 계획한 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저는 교육원 소속 멘토로 학습자의 상황에 알맞은 과정을 계획해드리며 과정을 진행하실 때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랑 같이 하라는 얘기였구연. 레알 크크. 무조건 저랑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졸자 전형은 일반적인 학위 취득 과정보다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복잡한 정보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멘토님 혀가 너무 길어졌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죠. 간호학과 입학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